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까지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해 볼 것은 아까 저희 정치 와우장룡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지금 국회에 어저께 통과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변하는 건데 어떻게 변합니까? 기존에는 수직적 관계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검찰이 했었습니다. 지휘하고 그렇죠. 경찰은 일단 뭐 심부름하는 수준의 수사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네. 사실은요. 근데 이번 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바뀌면서 이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뀐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수직에서 수평으로.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네. 예, 경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고 검찰은 경찰이 한 수사를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그러니까 재판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건데 네. 요번에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네, 검찰이 여전히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과제로 이제 남겨둔 상태입니다.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종결권, 그러니까 수사를 한 이후에 네.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보면 그 자체 경찰 스스로가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왜 하지 않느냐, 이의 신청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크게 달라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네. 기존에는 검찰은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원칙적으로 경찰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검찰은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검찰 수사 지휘권은 이제 법제상으로는 폐지가 된 거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는 부분도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본인들이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더라도 여전히 그 검찰위에서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경찰이 한 수사가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 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자체가 위법하거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네.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보안 수사 시정 조치 또 예, 하나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을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 네. 봤을 때 다시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봤을 때는 그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검찰의 통제 권한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실 수평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도 가졌다. 이것도 변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차 수사 종결권이라고 네.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역시 최종 수사 종결권은 그래도 검찰이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죄가 있건 없건 모든 사건을 송치, 그러니까 검찰에 넘겨서 유죄도 송치하고 무죄도 무죄 그렇죠. 취지로 송치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네. 피의자 입장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다시 검찰에 가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을 하고 대신에 관련된 기록을 증거를 포함해서 검찰에 보냅니다. 그러면 검찰은 90일 내에 판단해서 90일이요. 예,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경찰은 이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만 지금 권한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해온 행태로 보면 과연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견제 장치는 있다,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찰하고 경찰, 뭐 검찰은 싫어할 거고요, 경찰은 뭐 환영할 것 같은데 네.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검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는 건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재판의 그 공소 유지, 그러니까 기소를 검찰이 담당하도록 법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네. 경찰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였고 오랜 수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만족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 본인들도 이제는 법률 전문가가 상당히 많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사법 시험을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종결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검찰의 통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강제 수사는 영장 실질 심사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의한 통제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가지고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바른 수사 또 공정한 수사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이 지금 개정안은 특이하게 시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게 한 1년 이내에 정해야 시행 된다. 시기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네. 1년 6개월까지도 될 수 있는 거고요. 특정 조항, 그러니까 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4년 내에 시행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 지형이 바뀌게 되면 21대에서 다시 한번 시행 전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그렇군요. 남겨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치원 3법도 국회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통과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기존에는 이제 학부모들이 낸 돈과 국가 지원금 보조금을 구분해서 네. 국가 지원금 보조금만 이제 어떤 감사를 받고 통제를 받았는데 네. 앞으로는 모든 유치원의 예산을 이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투명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다 관리 기록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뀐 거고요. 네. 이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간 게 2018년 12월 달이었는데 네. 원래 330일 내에 통과를 돼야 되는데 무려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나서야 네. 어렵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 네. 이게 사실은 저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미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는 네. 거는 당시에 이제 범인들한테 잡혀갔다 풀려난 여성이 신발장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들을 기억해서 일반적으로 이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기가 잡혀간 곳에서 탈출을 예. 했는데 그 장소를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당시에 이제 사망한 여성은 2명인데 한 분은 대형 비닐, 또 한 분은 쌀포대에 담긴 채 이제 사망한 게 확인돼서 유사한 그 양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하튼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네.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그 집을 기억해낸 다른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체면 수사를 한번 해보니까 범인이 사실은 2명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마치 화장을 한 것처럼 되게 특이한 인상을 갖고 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게 됐고 네. 그 방송을 보고 어떤 사람이 보다 구체적인 제보를 경찰에 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특정이 됐나요? 첩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한 3년 후에 신정동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네. 강도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2인조였고 이 두 사람이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의 용의자일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제보가 왔는데요. 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미 10년을 선고받고 지금 풀려난 상태고요. 밖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나머지 한 명은 12년을 받고 올해 지금 석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범인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국민들은 되게 불안해하는 상태일 텐데요. 지금 경찰은 이 당시 확보한 DNA하고 수사 자료를 토대로 이 사람들이 진범이 맞는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시 DNA 과학수사 기법을 고려할 때 네. 진범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15년 전 벌어졌던 엽기적인 살인 사건.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인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